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클립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틱톡도 하고 스레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만났는데 확실히 변한 게 하나가 있더라. 바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줄었어요. 골프 안 치냐? 줄은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우려고 그랬거든요. 하도 난리 쳐가지고. 근데 배우려고 막상 배우려고 보니까 다 사라졌더라. 그래서 그 전에 치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친대요. 그래서 왜 안 치냐 얘를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골프 전도사였어요. 거의. 예전에 저한테 뭐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고 뭐 시간을 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뭐 최고의 스포츠다. 빨리 배우라고 그러더니 근데 왜 지금 안 하냐 얘를 물어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쉬다 보니까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주가고 코인이고 다 올랐죠. 그 지금 난리입니다. 그 돈을 벌었다는 사람 주변에서 연락이 겁내 오는 시기가 다시 됐잖아요. 막 다 오르고 있어요. 모든 자산이 다시 이렇게 돈이 풀리는 시대가 왔는데 좀처럼 골프장에 2030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만 그런가 하고 실제 진짜 그런가 하고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 실제 진짜 그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이버 데이터 랩. 우리나라는 네이버죠.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좀 보는 거예요. 검색어 트렌드에 골프장 예약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골프장 예약을 하려면 골프장 예약을 쳐야 되니까요. 21년부터 한 5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골프장 예약이라는 걸 2030 그러니까 20대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때 피크일 때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쵸? 지금 막 10몇이에요. 10몇.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2030은 5분의 1 토막보다 더 난 거예요. 6분의 1 토막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2030 여성으로 볼까요? 여성은 더 나죠. 더 나죠. 막 10대야 8, 7, 8 막 이렇잖아요. 지금 이때가 100으로 쳤을 때 남자들은 그래도 15, 22까지도 올라가고 그래도 여전히 뭐 10대라는 거예요. 거의 뭐 25까지 가까이 가긴 하지만 2030 여자들은 진짜 많이 줄었고 남자들도 많이 줄었다. 반면에 자 50대 이상 보면요 어때요? 이때 100이라 그랬을 때 이 50 언저리에서 50대 이상 분들 5060이라고 해볼게요. 5060 이런 분들은 거의 안 줄었어. 그죠? 2021년부터 봐도 그러니까 확연하게 2030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사사삭 식어버렸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더 가파르게 줄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팬데믹이 오면서 젊은 층과 여성 골프 인구가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었는데 이때 골프 인구가 한국 골프 인구가 564만 명 일본 골프 인구보다 많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 2030 세대가 100만 명이 넘어서 한 20% 이상이 2030 세대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보면은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 해외여행 중단. 그쵸?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갔다. 뭐 한국에 가둬놓고 돈은 계속 푸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글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 다중이용 제약. 실내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실외에서 럭셔리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5인 이상 집합금지. 그쵸? 그러면 소규모로 실외에서 럭셔리한 거. 돈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SNS에 포스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무리 럭셔리한 공간에도 딱 봤는데 사람 5명 모여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럼 그거 막 사람들이 악플 엄청 썼어. 왜 5명 모이냐고.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막 비밀리에 뭐 집에서 모이는 거 이 새끼들 문제다. 뭐 하여튼 사람 모이는 거에 대해서 막 문제다 막 이랬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이 교집합을 기가 막히게 만족하는 것이 바로 골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인구가 564만 명이에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자 경제활동 인구 보면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비농업 부문 2,800만 명입니다. 2,800만 명 중에 한국 골프 인구가 564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쵸? 거의 뭐 경제활동 하는 사람 중에 5분의 1은 골프를 쳤다. 5명 중에 1명은 골프를 치는 수준까지 굉장히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2030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은 이 자체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 해외여행 중단, 실내 다중이용 제약,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SNS에 포스팅할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거는 일단 다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골프 인구가 줄어든 게 2030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 다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기울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보면은 똑같은 골프장 예약입니다. 근데 어때요? 50대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점유율 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어때요? 기울기가 이런데 20대로 가볼게요. 20대, 30대, 2030
가면은 기울기가 이렇다고요.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면은 이 2030에게만 적용됐던 것은 무엇인가? 자, 2023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보수 결과, 이게 올해 2월에 나온 거예요. 2025년 2월에 이제 2023년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면 이 중에서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 네모는 평균 소득이고요. 요거는 증감률이에요. 보시면 요게 19세 이하 5%, 그 다음에 40대 3.1, 50대 3.5, 60대 이상도 3.1인데 가장 증가하지 않은 게 뭐예요? 가장 오르지 않은 거 바로 3.0, 무려 30대는 1.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도, 절대값으로 봐도 263만원, 386만원.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연령 대비 2030은 임금이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늘어난 게 있어요. 골프 한번 치러 간다 그러면 그린피 한 2, 30만원 깨지고, 캐디피 4만원, 카트비 한 2만 5천원, 먹을 거 3만원. 이러니까 그냥 주말 하루 쓰는데 40만원 돈 나가는 거, 3, 40만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골프 치면. 2030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업을 한 거를 되게 추구하잖아요. 근데 한 번 포스팅하는데 얼마예요? 그 3, 40만 원이 깨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다 해? 누구나 다 하게 된 거예요, 골프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랬죠.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5분의 1은 전부 다 골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나 다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포스팅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을 그 돈을 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돈씨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그게 뭔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30만 원을 주고 포스팅을 했는데 좋아요가 안 박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옆에 봤더니 달리기 하는 친구들, 헬스 하는 친구들은 돈이 안 드는데 좋아요는 훨씬 더 잘 박힌다는 거야. 왜? 이용한 사람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니까. 왜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맞아요. 앞에 1번, 2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첫 번째는 코로나 환경 문제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 그게 1번. 2번은 뭐예요? 2030 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않는 거. 이 두 가지 이유, 동시에 이제 골프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 그 이유 때문에 시장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뭐 클라이밍이나 달리기나 헬스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광고 시장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형 크리에이터들도 활동을 상대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먹방하는 사람도 골프 콘텐츠 올리고, 패션하는 사람도 골프 콘텐츠 올리고, 뭐 웬만한 사람 골프 콘텐츠 다 올렸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피드백을 타기 시작하면서 신규랑 이제 소형 크리에이터 활동이 이제 돈 측면적으로, 돈 쪽으로 확실히 줄어들게 됐죠. 그 다음에 수요가 줄니까 이 광고 시장이랑 크리에이터 시장도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 뭐예요? 조회수가 줄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서 스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스타가. 그리고 골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견제하고, 그죠? 골프 크리에이터들끼리 서로 견제가 되게 심했어요. 다 같이 공멸했지. 서로 원래 밀어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골프 컨텐츠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골프를 안 했지만. 근데 보니까 저격 아닌 저격도 많고, 제가 저렇게 한다 그랬는데 저거 틀렸니 어쩌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서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됐고, 돈 쪽으로 봤을 때도 광고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유저 자체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뭐예요? 일단 구독이 안 늘잖아요. 골프로 포스팅을 할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 가격 대비 컨텐츠 생산성 비용이 굉장히 낮은 스포츠가 됐다. 달리기는 매일 하잖아요. 헬스도 거의 매일 할 수 있고. 근데 골프는 시간이 엄청 기니까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린 거예요. 돈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더 차별화되는 걸로 떠나. 더 비싼 거, 니네들이 못 쫓아오는 거, 그걸로 떠나버렸어. 돈 부족한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포스팅 비용 대비, 컨텐츠 비용 대비 좋아요나 조회수 많은 걸로 떠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뭐 할 때 러닝 이렇게 검색하지 않잖아요. 20, 30대 2030 그대로 유지하고요. 러닝 이런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러닝 벨트, 이건 진짜 러닝 하는 사람만 사는 거니까. 러닝 벨트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죠? 그 차트 뒤집어 놓은 거 같이 생겼죠? 그쵸? 러닝 이때 성수기인데도 80, 80 이랬던 게 작년에 거의 100을 찍었고, 지금도 추세가 이게 작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낮아진 게 아니라 이게 24년 7월 높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 8월, 9월이 성수기야. 그렇죠? 8, 9월이 성수기인데 이때도 8, 9월 성수기죠. 이때도 8, 9월 성수기.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 원래 6, 7월은 러닝에 대해서 그렇게 피크가 아님에도 이미 이 앞에 언덕의 높이가 완전 달라졌다
러닝 트렌드는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2030들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러닝 벨트 이런 거 말고 근처 헬스장, 그냥 뭐 헬스 이런 거 검색하면은 실제 값을 구하기 어렵지만 근처 헬스장은 누가 검색해요? 진짜 근처에 있는 헬스장 가려는 사람이,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검색한단 말이에요. 근처 헬스장 보면은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팅하기도 쉬워요. 골프는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비용이 어마어마해. 근데 똑같이 좋아요 100개씩 박히는데 헬스장은 그냥 내가 1시간이면은 솔직히 헬스 1시간 이상 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1시간이면 그걸 포스팅 뽑을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포스팅을 해야지 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옵션이 다양해지고 그쪽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거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골프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뭐라 그랬죠? 럭셔리함. 근데 아예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항공권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냥 아예 뭐 완전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이쪽은 엄청 뜨거운 거야.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확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거 말고도 어떤 거 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성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매가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최근 2021년 이후로 굉장히 성적이 악화된 대표적인 팀인 두산 베어스 예매라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어 트렌드. 그죠? 이게 만약에 성적발 때문에 올라갔다면은 만약에 LG 트윈스나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작년에 우승했고 하니까. 근데 두산 베어스 어때요? 성적이 안 좋음에도 검색량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인데 올스타 브레이크 고점으로 보면은 했다가 근데 이 뒤에는 별로 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을에 야구를 못할 분위기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그 주말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골프의 대체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관련된 2030 세대들이 떠났음에도 아까 전에 이 50대들은 여전히 탄탄하게 50대 이상 유저층은 계속 탄탄하게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골프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삶의 방향성이랑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너무 재밌는 경험이 뭐냐면 어른들이랑 만나는데 이런 거 물어봐요. 주PD 혹시 운동해? 저는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냥 헬스, 예, 저 헬스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른들이 운동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골프예요. 50대 이상이 운동하냐고 물어본다? 그냥 골프입니다. 이건 여전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른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그들에 대해서 아니면 영업을 해야 되는 환경이거나 그런 상황이면은 여전히 저는 골프는 가성비가 있는 스포츠가 아닌가,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예요? 시니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시니어층이 뭐예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골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빅 트렌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한 실질적인 골프를 즐기는 층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점점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머리 똑똑한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해요? 바로 효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효율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이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집이랑 미용실이랑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샤워를 언제 하는 게 최적이지? 그럼 일어나자마자 원래 샤워하던 대로 하면은 머리를 2번 감아가지고 미용실 가서도 머리 감을 텐데 헬스장 가서도 땀 흘려 머리 감아야 돼. 근데 최근에 내가 머릿결 되게 안 좋아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미팅이 있는데 미팅 전에 헬스하면은 체력이 딸려가지고 미팅을 내가 잘 못하지 않을까? 뭐 하여튼 별의별 이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헬스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망쳤어. 그런 경험이 한번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얘를 배치할 때 최적이 어딘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몇 가지만 돼도 가장 효율적인 배치를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집, 미용실, 헬스장, 샤워하러 가기, 미팅, 학부모 회의,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친구 약속, 뭐 전화 통화 해주기 2건, 문자 답장 해주기 3건, 카카오톡 답장 해주기 5건, 뭐 사무실 가서 서류 챙기기 하나, 다시 외우기. 근데 이게 많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이 정도의 하루 일과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안 해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하고 싶어하고 최적화를 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난이도를 올려요.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돌리려다 보니까 렉이 걸려가지고 그냥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을 내가 많이 넣을수록 최고 효율을 고려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시작을 못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내가 하려고 그랬던 선택이, 하루라는 게 내가 1시간만 날려도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따질 시간이면은 난이도가 낮은 일들을 이거를 왜 따지냐고. 난이도가 낮은 일들을,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난이도가 원래는 낮아야 되는 일들, 이거를 최적 동선을 막 배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게 되고, 시작을 못했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때가 지나버려. 때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감. 아, 나는 이런 것도 못하나? 그냥 했으면 평탄데 잘하려다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이 만약에 13개만 돼도요, 우리 경우의 수, 한국 사람들은 경우의 수를 잘 하잖아요. 월드컵 할 때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 12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경우의 수 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한 13개에서 한 15개 정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에 하는 일이, 내가 누구한테 반드시 답장해줘야 되고, 책 반납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들, 내 능력이 100인데 1밖에 안 되는 일들 있죠. 그거를 줄일수록 이득이에요. 그거를 안 할수록 엄청 이득이라고요. 이 변수가 하나만 늘어도요, 이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머리를 감고 설거지를 할 거냐, 샤워를 하고 설거지를 할 거냐, 뭐 아니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할 거냐,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앞뒤로 했을 때 내가 건조하면 어떻게 할 거냐, 보습제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집에 와서 바를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그거를 다 계산하는 거 불가능이라고요. 이 정도 되면 13개에서 15개 정도 되면은 한 경우의 수가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사이일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중에 우리가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어떤 동선을 보고 나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아, 나 늦었어. 아, 바보같이. 학부모 회의 하면서 식사를 했으면 좀 일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근데 막상 그거를 그 당시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학부모 회의하면서 식사하고 싶은지 그 부모님들한테 확인 다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 문자랑 카톡 해야죠. 참석 인원들 동의도 얻어야죠. 근데 누가 식사 중에 어떤 거 알러지 있는지 안 먹는 거 있는지도 알아야죠. 예약할 장소 어딘지, 예약 인원 몇 명인지, 그 경우의 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용실 가면 머리를 감는데 운동을 하면 샤워를 해야 되고, 집에서 씻고 출발해야 될지 아니면 머리를 감고 출발한 다음에 트리트먼트가 헬스장엔 없던데 트리트먼트 챙겨야 될지, 바디 보습제는 가져가야 될지, 지나고 나면 훈수 두는 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걸 한번 봅시다. 집, 서류, 이거 회사예요, 회사. 뭐 미용실.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일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거나 경우의 수 2개예요. 이렇게, 이게 3개일 때는. 4개일 때는 뭐예요? 미용실에다가 헬스장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말고도 이렇게 가는 거가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반대도 되고. 그 6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혹시 팩토리얼이라고 알아요? 팩토리얼?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우잖아요. 팩토리얼. 이거 3개일 때는 2 곱하기 1이고, 4개일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럼 5개면 얼마일까요? 5개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네, 24개예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하루에 하는 거, 누구에게 뭐 답장하기 막 이런 것까지 어떤 시간 순서로 해서 내가 집에 와서 눕는 걸로 이렇게 동선을 짜잖아요. 그러면 한 15개? 한 13개 정도라고 해봅시다. 13개면은 12 팩토리얼이에요. 그쵸? 12 팩토리얼 얼마예요? 팩토리얼 계산기. 네이버에서 팩토리얼 계산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12 팩토리얼 했더니 얼마예요? 4억 7,900만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줄일수록 훨씬 더 내가
삶이 편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거 전부 다 위임하라, 위임. 팩토리얼이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12팩토리얼에 4억 7,900만이잖아요. 이거 13되면 얼마예요? 62억으로 늘어나. 12팩토리얼일 때 이게 4억 7천이거든요. 한 가지 일만 더 늘어나도 경우의 수가 그 13팩토리얼 되면은 62억 10배 이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일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어차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박미선 개그맨 분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내가 빚이 10억이 있으나 10억 100만 원 있으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삶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유명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서 이 말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말.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거 지금 유명하잖아요. 내가 너무 싸가지 없게 거절하느니 어차피 티끌 모아 티끌이고 빚이 10억 있으나 10억 100만 원 있으나 그거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게. 만약 거절 안 하고 제일 불쌍한 애가 뭐냐면 똑똑하고 착하고 착한 사람. 이거 뭐 거절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인생 조지는 거예요. 봐봐요. 똑똑하니까 효율 쫓아가지. 착하니까 거절 못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만 얹어줘도 14팩토리얼 되고 얼마냐? 에? 이게 얼마? 871억이에요. 871억. 그 다음에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가 한 거 보면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왜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일을 내가 하나를 더 했을 뿐인데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실행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 최고 효율을 이거 최고 효율을만 포기해도 훨씬 편해져요. 어때요? 지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개에서 1000개라고 생각했는데 힘든 일도 아니야. 내 동선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경우의 수가 이만큼씩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절을 못하면 인생이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TSP 문제라 그래요. 판매원, 외판원 문제.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컨텐츠를 보다가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TSP 문제가 있다.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잘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길래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거의 양자 컴퓨터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우리가 성인이 되는 순간 이런 과업이 늘어나요. 그 고등학교 때는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안 씻어도 되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 청소해야지 부자 된다는 말을 그냥 제껴라. 방 청소해야지 부자 된다고? 중요한 5가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방 청소로 예를 들어서 내가 팩토리얼에 하나를 더 올리는 순간 나는 방 청소라는 옵션이 존재해야 돼. 그 순간 굉장히 삶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져.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해야지 삶이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이미 최적 구성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의 과업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운동을 하나 잘못 넣잖아요. 그럼 이게 폭발하면서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다 무너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과업의 숫자 넘어가는 건 거절해야 돼. 바꿔주던가. 우리 애 방이 더러워지는 이유 뭐예요? 장난감을 계속 사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빼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책상이면 아니면 어떤 공간이면 하나 사면 하나 빼야 된다는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뇌는요. 뇌는 무한하다고 생각해. 몇 자리까지 외우는지 해보면은 암산도 안 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 2죠. 근데 83,526 더하기 123,000 어렵잖아요. 83,526 더하기 123,000 이거 암산이 뒤에를 내가 3자리를 날렸는데도 암산이 바로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써보고 해봐야 돼. 이거 덧셈 해봐야 돼. 이거 더하면 20만 6,526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암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써야지 돼. 근데 뭐예요? 자, 1번 이 문제, 2번은 이 문제, 3번 인생. 이 3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뭔가요? 3번이지. 근데 이것도 암산이 안 되는데 이거 암산하려고 그런다고.
머릿속에 내가 무한하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이것도 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하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과업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 아니면 6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써놔야 돼. 그래서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포기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정도의 가치가, 우리가 부등호를 그려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등호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이거랑 부등호를 그려봤을 때 이 가치가 떨어지면 거절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절당하는 순간 거절한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은 헤어져 줄 필요가 있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야 돼요? 거절만 해도 적으로 생각하고 막 죽자사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너무 좁아. 업종까지도 다 너무 좁아. 그럴 때 어떻게 보내야 되냐?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보내야 돼. 연락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활용을 하는 거야. 뭐예요? 어떤 사람이랑 손절하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돈 빌려주면, 소액이라도 빌려주면, 친구와 관계를 망치고 싶으면, 친구와 손절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돈 거래를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손절하고 싶어. 한 20만 원 빌려줬어. 20만 원이라도 들고 간 사람은 있잖아요. 나를 다시 안 찾아요.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찾아오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보내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내가 손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어떤 악화가 돼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특별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절을 할 때. 손절도 아니죠. 그렇게 돼서 그냥 인생에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줄이고, 내가 할 일을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더 해주게 되면 얘를 빼야 되는구나. 그거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구나. 아무리 쉬운 부탁이라도 내 동선이 꼬이게 될 수도 있구나.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달려가도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실행하라 그러는 거야. 실행해라. 실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거절도 있지만 실행도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면은 뭐가 좋아요? 자, 871억 개의 경우의 수가, 내가 한 가지를 수행했어요. 내가 뭐 어떻게 누굴 마주칠까봐 몰라가지고 꾸미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거 그냥 다 제끼고 일단 가서 했다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얘를 성공했던 망했던, 얘는 걱정의 영역에서 그냥 과거로 바뀌어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걱정보다 후회로 바뀌는 거죠. 후회. 그냥 걱정을 후회로 바꿨다. 둘 다 어차피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순간 얻은 게 있어요. 걱정이나 후회는 그 두 개를 등가로 놔둔다고 해도 잘 못해서,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고. 여튼 그 대신 뭐예요? 871억 개의 경우의 수가 62억 개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실행할수록 실행하게 된다. 왜? 사람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거 가고 쉬운 거 가고 쉬운 거 가고 쉬운 거, 그럼 더 쉽게 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부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871억 개의 경우의 수에서 4억 7천 개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것들을 내가 실행력으로 다 부실 수 있어. 내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찬가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 줄이는 걸 못하니까 인생 난이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을 좀 쉽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요?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일단 하나라도 없애야 돼요. 손에 잡히는 것부터. 실행 자체가 어려운 분인데 어려운 과업부터 하면은 쉬운 게 해결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일단 쉬운 것부터 해서 하나씩 딱딱 뽀개면 돼. 뽀개서.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하지 말고, 남한테 맡겨야 되는 건 맡기고. 왜? 이게 맡겨야 되는 건 맡겨야 돼요. 방 청소를 하는 것보다 청소 연구소를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그게 인생 난이도 낮추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본업에서 그만큼 청소 연구소만큼 더 벌 수 있는 거를 그냥 그거를 강화하는 게 낫지. 하나로 계속 문제를 하나로 다 탈탈탈 모아가지고, 아니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먼지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구슬이 엄청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씩 주실 거예요? 아니죠. 일단 한 군데로 모을 거 아니에요. 모은 다음에 그냥 훅 푸면은 그게 제일 많이 빠르게 치우는 거 아닌가? 일단 병목을 만든 다음에 그 병목을 딱 해결해야 돼요. 병목을 만든 다음에
병목을 딱 깨면은 그냥 훅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면 좋겠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실패 확률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일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는 일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이 불가능을 인간의 힘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영원히 미룰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럼 미루는 거는 뭐가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다시 여기 더하기로 가볼게요. 83,526 더하기 123,000. 이거 안 보고. 근데 이거를 난이도가 지금 이제 엄청 써놨으니까 낮아졌잖아요. 쓰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이거를 딱 한 다음에 1, 2, 3. 3초 쉬워? 그럼 1초 만에 맞춰. 1초 쉬워? 0.5초 만에 맞춰. 이거예요. 시간 제한을 두면 시간 제한을 둘수록 어떻게 돼요? 난이도가 올라가. 세 번째, 시간을 제한할수록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개수도 내가 계속 오버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적화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때가 지나가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시간을 내가 고민하느라 30분 썼어요. 이것 때문에 동선 짜다가 그럼 운동 30분 만에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난이도 더 올라가지. 똑같은 운동 강도를 뽑는다고 하면, 내가 만약 운동 강도를 포기하면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같은 운동 강도 뽑으려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미루면 이거 효율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거는 지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시간도 줄어드니까 거기 더 높게 올라간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 내가 주저하는 이유가 되는데, 미루는 것 때문에 더 미루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어떤 게 되냐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걸 포기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퇴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혼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없애버리는 것이 그런 비가역적 변화를 만드는 뭔가가 되어서는 안 돼. 진짜 중요한 거를 포기하면서 그걸 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써놔야 돼.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쉬운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은 현대 과학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다 이제 잊어봅시다. 어차피 유튜브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보는 거니까 다 잊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잊지 마라. 중요한 것을 바꿔주지 마라.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거랑 교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그 중요한 것을, 이것도 써야겠다, 바꿔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을 안 중요한 걸로 바꿔주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식민지 넓히던 제국주의 시대, 그럴 때 보면은 어떤 식민지를 점령할 때 처음에 이제 그 무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한테 남는 거 막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를 받아오잖아요. 무슨 잡동사니 같은 거 주고 소비재 주고, 그쵸? 그거를 준 다음에 그들의 원재료를 그냥 툭 떠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맨하탄 섬도 그냥 몇 불에 팔았대요. 그 맨하탄 섬은 자연이 만든 거고 돈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자연이 만든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인간이 만든 거랑 바꾸는 거는 중요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 싸게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제가 그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스와이엄피어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간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경작하고 농사 짓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대. 오히려 그 시골 마을에. 근데 저기 프놈펜으로 간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프놈펜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경작지 있잖아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도시에 가서 뭘 사는지 알아요? 스마트폰이랑 저기를 산다는 거야. 막 오토바이 이런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부동산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그 댓글을 달려는 당신의 마음을 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중요한 것을 바꿔주지 말라는 거야. 내 여기에 있는 것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야. 거절하라고. 거절. 아직 다 안 찼으면 좀 도와줘도 돼. 오늘 나 이거 비었어. 그러면 한 칸 넣어줄 수 있죠. 근데 다 찼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계속 얹다 보면 나쁜 사람 돼요. 그거를 어기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바꾸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바꿔주면 안 돼.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계속 일이 생기는데요. 그거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이게 왜요? 맡기려면 다른 인간한테 맡기려면은 이걸 해야 되고, 그쵸? 다른 사람한테 일을 넘겨줘야 돼요. 계속 한 명 인간의 사고력이 아니면 어떤 실행력이나 행동력이나 시간이나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좀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유한하다.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 팀으로. 나 한 명, 개인은 분명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면은 진짜 훨씬 더 편안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 혹시 좋아하신다면요. 제가 책을 냈습니다.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면 지금 구매하시고 읽으시면 진짜 훅 읽히시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거든요. 5주 만에 10,000명 돌파, 매출 2천만 원 돌파, 비즈니스 PT 대기가 1,000명씩 1년 반째 유지되는 이유. 5주차, 그쵸? 11,000명, 목 마사지기 2,240만 원입니다. 식품류, 쿠파스에서 이만큼, 유튜브 쇼핑에서 2천만 원 넘게 다이어트 식품 쪽이고요. 제로 베이스로 지방 거주 중이고 두 아이 돌보면서,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아예 사업도 안 해봤고 유튜브 안 해보신 분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24주가 지났고요. 맨바닥에서 두 아이 엄마 2,900만 원 달성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분은 28주차 구독자 4,560명, 얼마인가요? 9억 2,700만 원. 브랜드 도매하시는 분이에요. 유튜브 통해서 좋은 직원분들 28주차고요. 동업자분들, 고객분들을 만나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반에는 엔딩 페이지를 구글 폼으로 이용했지만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때그때마다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회원님의 상품 특성상 카톡방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저희 회원 누적 매출 420억을 돌파했습니다. 20주 만에 요거는 몇 명인지를 공개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튼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올리브유 1,800만 원 달성했습니다. 40주차 3만 명이고 영양제로요. 4,300만 원. 내가 BPT를 몰랐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이 브랜드 자체가 작년 12월에 런칭한 거예요. 창업 프랜차이즈 확장 유튜브로 당연히 됩니다. 8주 만에 1억 6천만 원 매출 달성 축하드립니다. 보험 영업은 유튜브로 될까요? 10주 만에 2,140만 원 달성한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덕분에 경쟁이 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려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이유가 한 4만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과장 좀 보태면. 그죠?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다가 안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랑 같이 10개월, 10달입니다. 10달. 이 10달이라는 기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것이 겁나기 때문에. 유튜브는요, 내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하기 어려워요. 왜? 잘 됐을 때 나락갈 거니까. 내가 잘 못 살았으면 하기 어려워요. 왜? 욕먹으니까. 유튜브는 사기칠 작정이면 하기 어려워요. 왜? 저격당하니까. 근데 내가 사기칠 생각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 생각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멀쩡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안 생겨요. 마음속에 사기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아무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를 수익화한다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안 합니다. 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안 해요. 어려워서 못 해요. 그 덕분에 저희와 같이 가는 분들이 이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팔 수 있죠. 네. 9,800만 원 팔았습니다. 36주 만에. 36주 걸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10개월 걸린다 그러면 한참 걸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일 그나마 할 수 있게 만드는데 10개월 걸립니다. 10개월이 뭐예요? 1년 걸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온 지 한 10개월 만에 그 사람이 여러분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송국이 들어와 있어요. 프로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 안 배우고 막 해서 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런 시기 있었어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죠.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015년, 16년이고요. 그때 한 채널을 한 5개 정도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이 됐습니다. 뭐 10년이 흘렀죠. 네. 저 10년 걸렸거든요. 진짜 10년 걸렸잖아요. 다시 보니까 2025년이네 벌써. 이제 쓰다 보니까 2025년이네. 여러분 10개월 만에 한다고요. 그죠?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고요. 제가 2011년부터 방송국에서 일했어요. 한국경제TV 그리고 SBS 미디어넷. 이건 본방이 아니고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9년에는요 팍스TV라고 하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게 아시아경제TV. 여기서 일했었어요. 이거는 학생일 때. 그리고 단국대 방송 영상 나왔어요. 그리고 1998년 강릉 명륜고 학보사 있었어요. 이 신문반에서 그거 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대학교도 방송 영상 가고 그 다음에 경제방송에서 이거는 알바였어요. 알바. 알바를 또 여기 말고 이것도 했네요. YTN 국제부. 그냥 방송 쪽 커리어만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넷 가고 2015년부터 유튜브 도전해가지고 지금 2025년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봤을 때 그냥 잘 된 것 같죠.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년을 가라는 거예요? 뭐 갈아 넣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방송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방송으로 어떻게 설득하는지, 방송과 광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론도 같이 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론만 베이스가 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뭐 했어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해봤어요. 유퀴즈, 피해게임, 그리고 나락도 가봤어요. JTBC에도 나오고요. 뉴스에도 나와보고 그거를 해소도 해봤어요. 엊그저께 기사 나왔죠. 미스터비스트로 다시 재조명받는 노아 AI. 노아 AI가 아니라 한국의 뭐 서비스. 그 채널을 팔아봤어요. 20억에 채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180만까지 키워보기도 했고 사실상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들 예능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천재들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고 지금은 건물도 세 채가 있죠. 한 100억 이상은 번 것 같아요. 그럼 그 노하우를 배우는데 10개월 걸린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4주, 5주, 6주 만에 배우고 싶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10개월로 따지면은 이거 40주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6주 만에 배우잖아요. 이론 배운 다음에 실행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4주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6주, 4주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40주 동안 실제로 실행하는지 체크도 해줘. 과제도 내줘. 그거에 맞춰서 페이스 조절도 해줘. 그러면 이게 길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건 얼마예요? 한 번에 몇백 내야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저희 보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월 54만 9천 원이에요. 이거 한 달 듣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일시불로 하고 뭐 환불 때문에 고생하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10개월 다 안 들어도 달성될 사람 달성돼요. 내가 안 되면 10개월까지 가봐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54만 9천 원 한 달에 내고 저희 애가 야구 배우거든요. 야구 배우는 것도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그거보다 저는 이게
가치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요, 정말 상위 0.01%에 들어야 돼요. 상위 0.01%입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이상 달성을 하는 비율, 저희 전체 수익화된 회원 중에 5천만 원 이상 달성한 비율이 100분의 8 정도 돼요. 1000명분의 80명이니까 100분의 8이면 몇 프로예요? 이게 8%입니다. 상위 8%는 5천 이상 달성이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개수를 세봐서 알아요. 이게 5천이 언제예요? 이거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5천 이상 된 사람 월 매출. 근데 이거 0.01% 돼가지고 프로야구 가면 초봉 얼마 받아요? 3,500인가 받잖아요. 근데 이거랑 가격을 비교하면, 월로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그러면 이게 상위 8%면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느냐? 월 5천 이상을 나는 원하지 않아. 자, 월 2, 300. 이게 여러분들이 40주 동안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하위 10% 정도면 얼마 하나요? 월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하위 15%.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이분들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있어. 없는 분들은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가는데 왜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해를 못해요. 나는 한 방에 이걸 가고 싶어해. 한 방에 5천을 가고 싶어해. 내가 50을 못 만들면 5천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있어요. 판매량이 있어요. 판매량을 만들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서 결제를 해야 돼요. 그 전에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어떤 링크를 클릭해야 되고요. 링크 클릭이 보여지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해본다고 해봅시다. 프로필에 들어와야 돼요. 프로필에 들어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의 릴스를 봐야겠죠. 릴스를 보기, 그 다음에 프로필 들어오기, 그 다음에 프로필 링크 클릭하기,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가기. 그 릴스를 보려면 노출이 돼야 될 거예요. 유튜브로 가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노출된 것 중에 릴스를 보는 사람 비율이 있죠. 이 사이가 뭘로 작용해요? 100명 중에 10명 봤다. 이러면 더하기 빼기로 해요? 아니면 10%라고 해요? 100명 중에 10명 봤다고 하면, 인스타그램 화면에 100개 떴는데 그 중에 10명이 내 거 봤다 하면 퍼센트잖아요. 퍼센트는 뭐예요? 곱셈이죠? 자, 릴스 본 사람 중에 재밌어가지고 내 프로필을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뭐예요? 100명 중에 10명 들어왔다 하면 뭐예요? 곱셈이죠? 이건 뭐예요? 프로필 온 사람 중에 링크 클릭한 사람, 그건 뭐예요? 곱셈이죠? 링크 누른 사람 중에 우리 랜딩 페이지 본 사람, 이거 뭐예요? 곱셈이죠? 랜딩 페이지 본 사람 중에 결제한 사람, 결제한 사람이 아니죠. 결제 팝업까지 띄운 사람, 그 중에 실제 결제한 사람, 이거 뭐예요? 다 곱셈이잖아요. 그럼 판매량이죠. 판매량에다가 가격 곱하면은 뭐예요? 이게 매출인 거예요. 이거 안 하고요. 이거부터 어떻게 만들어요? 이 생각이 없으니까 돈을 그냥 누가 주는 줄 알아. 그냥. 자, 다음 주부터 5천만 원 벌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용돈을 받는 마인드, 아니면 어떤 장학금, 그렇죠? 대학생 때 우리가 장학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다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50이 돼야지 이게 되고 이게 된다는 걸 알아. 뭐 여러분들이 엔간한 사업 관련된 책 다 봐도 막 그런 얘기 많을 거예요. 부자는 곱셈으로 한다, 뭐 이거예요. 이거 시간으로 하지 마라, 뭐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만드는데, 이 아까 전에 우리가 10개월이라 그랬죠? 정확히는 40주예요 40주라는 시간이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기냐 짧냐 이 얘기예요. 내가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만 이빨을 채우면서 가. 그거 엄청 잘 되겠죠. 엄청 빨리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아예 내가 기초 체력이 없어요.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 그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면은 이거 이상 번다고 보면 돼요. 이걸 보고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 중에
막 그런 책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곱셈으로 간다. 자, 봐봐요. 이게 1%였는데 이게 2%로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병목을 찾는다고. 병목이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은 여기 막혀가지고 여기 꼴꼴꼴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막히잖아요. 이거 병목이라 그러는데, 그런 병목 구간, 그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1%에서 2%로 개선해요. 그럼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전에 1%일 때 2% 되면 어떻게 돼요? 2,000으로 올라가요. 이게 곱셈의 힘이에요. 나는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1%에서 2% 올렸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매출은 이 사이에 곱셈 중에, 곱셈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값을 내가 확 올려줄 수 있었을 때, 그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을 검토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 곱셈이에요. 이게 막 1억, 막 1,000억 이렇게 됐어요. 랜딩 페이지 1,000억 명 들어와. 지구상의 인구가 1,000억 명이 안 되나요? 미안합니다. 한 지구상의 인구만큼 들어온다고 해요. 100억 명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결제가 여기서 곱셈에서 0이 하나만 떴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100억 뷰 나왔어요. 릴스 100억 뷰 나왔다고. 100억 뷰라는 거 나오지도 않지만 지구상의 사람 다 합쳐 100억 명이잖아요.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한다면.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100억 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100억 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프로필에 들어와서 근데 링크 클릭을 0명을 했어. 그럼 그 사람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단계를 넣었잖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 곱셈이 너무 많아. 그 곱셈이 한 10몇 개 돼요. 그 10몇 개 되는 곱셈을 여러분들을 전부 다 0이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숫자 1로 바꿔준다는 것이 1이 아니라, 자, 숫자 1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숫자 1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5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진법으로 생각했을 때 0이 아니라 1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병목 찾기, 그 다음에 제로 투 원,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 모든 것을 한 주 한 주씩 다 배워야 돼요. 다 점검해야 돼. 여러분들의 결제 일어나는 순간까지 전부 다 점검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자, 이 밑에서부터 뚫어 올라갑니다. 여기가 5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운 좋게도 운이 좋을 수 있어요.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채널입니다. 어떤 채널이에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나요? 31명으로 아주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 요 앞에 보면 매출, 객단가, 유료 고객수 뭐 이렇게 쭉 있죠? 요 사이에 우리가 이 아래서부터, 이 풀링 컨텐츠라는 것부터 아래서부터 뚫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탐색유의,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 콘텐츠, 풀링 컨텐츠 조회수, 요 순서대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이 밑에서부터 뚫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점검하면서. 근데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운이 좋게도 이분은 시청 지속 시간만 개선하면 위에가 다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성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운이 좋은 거죠. 회원이 빠르게 달성이 되니까요. 지금 보면 어때요? 무료 고객을 처음에 모았어요. 근데 이분은 제로부터 뚫어 올라간 거죠.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점점 뚫리는 게 보입니다. 숫자로도 보이시죠? 여기가 4주차까지 키 컨텐츠 안 들어오고 4주차에 키 컨텐츠 올라오면서 이 위에 랜딩 페이지 쪽이 뚫립니다. 조금씩 뚫려요. 뚫려 15주차까지. 예. 그죠? 16주, 17주, 19주까지 계속 이거 뚫어 올라가고 있어요. 21주차에 거의 1000명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언제요? 23주차에 유료 고객으로 80명 만들면서 빵!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빵! 3억, 1억 이렇게 뚫어 올라간다고요. 뚫어 올라가죠. 내가 위에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이 밑에만 뚫어주면은 금방 되는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0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50만 원이 달성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이게 뭐예요? 전체 영역에서 드디어 0이 없는 세계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0이 없는 세계로 처음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개고생해서 온 다음에 이거를 접습니다. 저는 50만 원이면은 제 능력을 다 확인해 봤어요. 아니, 여기서 기껏 배우고 왜 접어? 가서 혼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을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부 다 배웁니다. 이제 0이 아니게 됐다고요. 이게 뭐랑 다른 거냐면,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자,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거 올리세요, 이거 파세요,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거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4주 강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썸네일 이거 올리세요, 원고 도입부 이거 쓰세요, 원고 이거 쓰세요, 상품 이거 파세요. 쭉. 그럼 어떻게 돼요? 첫 주에 그냥 그걸 해. 그러면 어차피 원고가 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대로 읽어가지고 올리면 되잖아요. 첫 주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판매 안 나왔어. 둘째 주에 또 세트 줘. 셋째 주에 또 줘. 넷째 주에 줘. 그럼 넷째 주 만에 수익 창출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주 만에 뭐 하나 팔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고 어떻게 쓰는지 배웠냐고. 이 50만 원 달성하는 분들, 이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그걸 바래. 와가지고 딱 정해진 걸 똑같이 그냥 만들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그만두면은 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에서 그걸 기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거 팔아. 주원규 거 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 다 만들어 놨어. 이거 하세요. 썸네일도 다 정해놨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번 주까지 이거 썸네일이랑 원고고 읽어가지고 영상 올려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래서 저희 제품 팔아요. 이거는 돈 받으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주면서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제품 팔게 하면. 더 놀라운 건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거지. 그걸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워낙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왜 돈 내고 그 짓을 하냐고. 왔으면 자기 걸 만들어야지. 자기 거. 자,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게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건 예시고 실제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도 5주 만에 2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나도 24주 만에 2,4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28주 만에 9억 2,7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회원 매출 420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20주 만에 1,800만 원 팔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40주 만에 4,3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1억 6천만 원 8주 만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10주 만에 2,14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36주 만에 1억 파는 사람이 될 수, 9,800만 원 팔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나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시기에 그냥 보통 사람이 SNS 말고는 탈출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있나요? 코인 정도? 코인? 지금 부자들, 아니 심지어 초부자들도,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도 SNS로 마케팅은 해요.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오픈 AI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어요. 전 세계 최고 부자들도 SNS를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만약에 지금 망하잖아요. 제가 제로 베이스라면 저는 죽어라 SNS만 할 거예요. SNS를 보는 건 인생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근데 SNS를 하는 건요, 저는 몇 개 안 남은 사다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사다리 한번 올라가 보고 싶으면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대기 신청하시면, 아마 대기 신청하시면 한 1,000명 넘게 대기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홍보하냐? 대기라는 건 지금까지 1년 반째 1,000명이 넘는 대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를 정리해 놨으니까 가서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